이 지긋지긋한 제사 오늘로 끝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이 집 제사를 더 이상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이놈이 제정신이야? 조상님 제사상에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남이 제사를 안 지낸다고? 제사상이 엎어졌습니다. 깨진 그릇 파편, 흩어진 음식, 쏟아진 국물이 바닥을 덮었습니다. 상을 엎은 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상을 엎은 건 이 집 장남이었죠.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아들이 상을 엎으며 일어섰습니다.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집 오면 당연한 거지. 가난하고 배운 게 없으면 원래 사람이 부지런하기라도 해야지. 저 집 형편에 어딜 가겠니? 시어머니 최점례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점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켜졌습니다. 큰형님이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제사비도 많이 드렸고 둘 다 직장인이라 집에 한가한 사람이 하는 거죠. 동서 박선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이 이어졌습니다. 친정이 그러니까 갈 데도 없잖아. 팔자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시누이 윤정아가 숨을 삼켰습니다. 15명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이때 했던 말 기억은 하세요? 윤재복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전부 모여 있으니 녹음되어 있는 거 전부 다 틀겠습니다. 방 구석에서 순분이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혼자 들어온 말들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남편이 그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22년 만에 일어섰는지, 파일 안에 무슨 말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날 이후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날이 오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2년 가을, 순부는 이 집 며느리가 됐습니다. 경남 하동, 녹차밭 농사를 짓는 집의 막내딸이었습니다. 22살부터 시작한 봉제 공장 일을 32살에 접고 결혼했습니다. 남편 윤재복은 과묵했지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 최점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순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결혼 첫 해 제삿날이었습니다. 순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부엌에 서고 싶었습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설거지까지 다 마쳤습니다. 귀가하는 차 안에서 제복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수고했다고 하셨어요. 제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그런 말 잘 안 하시는 분이야. 순부는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고했다는 말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했고 올케 박선미가 이 집에 처음 왔습니다. 첫 제사에 백화점 한과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런 걸 다. 우리 선미는 뭘 해도 달라. 순부는 새벽 5시부터 6시간째 부엌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순분 쪽을 힐끗 보며 덧붙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손이 빠르네. 손이 빠르다는 말과 이런 걸 다는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순부는 그날 밤 그 차이를 혼자 오래 생각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기준이 달랐으니까요. 5년차 추석이었습니다. 음복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미에게 건넸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올라갈 때 차기름값이라도 보태라. 순부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제사비라도 챙겨주실 줄 알았죠. 큰 며느리는 살림 배우는 게 재산이야. 너무 섭섭해하지 마. 섭섭한 게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도 못하고 순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버릇이 됐습니다. 올케는 항상 멀리서 온다는 이유만으로 차비도 챙겨가고 그랬죠. 8년 차였습니다. 순부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허리 4번, 5번 디스크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순부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달력을 봤습니다. 어김없이 제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복에게 말했습니다. 나 허리가 좀 안 좋대요. 제복이 대답했습니다. 파스 붙여.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부는 다음 달 제사 날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부엌에 섰습니다. 그 파스가 진통제로 바뀌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12년 차에 시아버지 담낭 수술이 있었습니다. 수술비 8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복 부부가 병원비의 대부분을 결제했죠. 동서는 일부만 지원했어요. 다음 친척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선미가 이번에 아버지 수술비 다 됐어. 기특하지. 선미는 그 자리에서 웃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부는 숟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15년 차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분이 복도를 지나는데 안방에서 정화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친정이 그러니까 갈 데도 없잖아. 그냥 사는 거지. 순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참 후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순부는 항상 깜빡하는 습관이 있어 습관적으로 통화할 때에도 자동 녹음 버튼이 켜져 있게 설정해 놓고 평상시에도 휴대폰 녹음 기능을 설정해 놓고 다녔죠. 그날 밤 순부는 휴대폰 보이스 녹음기를 처음으로 켰습니다. 누군가한테 들려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이게 내 착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그 이후로 파일은 하나씩 쌓였습니다. 22년 차 오늘 파일은 24개가 됐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세 번째로 재발한 상태였습니다. 진통제를 먹은 지 사흘이었습니다. 손가락 2개가 저렸습니다. 의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쉬셔야 합니다. 그래도 순부는 제삿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 창으로 바깥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순부는 그 하늘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기도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숨을 고른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어제 같은 하루가 될 거라고 그때까지는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자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시어머니 점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반가움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누군가 홍삼 선물 세트를 들고 왔고 누군가는 과일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 왜 가져와?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을 때마다 늘 그 말을 했습니다. 순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거실과 부엌 사이는 벽 하나였습니다. 얇은 벽이었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번갈아 섞였습니다. 진통제를 먹은 지 4시간이 지났습니다. 허리 아래가 다시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올케 박선미가 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포장이 번쩍이는 상자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들어섰습니다. 한우 1등급 세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받아들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짜리야. 우리 선미는 뭘 해도 통이 크네. 선미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제사상에 올리는 건데 좋은 걸로 해야죠. 거실에서 친척들이 상자를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시아버지도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선미가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느라 힘들었지. 앉아서 쉬어. 순부는 그 소리를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간째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진통제 한 알을 더 먹을까 잠깐 생각했다가 참았습니다. 잠시 후 선미가 부엌 앞에 나타났습니다. 입가에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형님,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순분이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뭐려? 선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요즘은 전부 제사 음식도 시장에서 팔아요. 순부는 그 말이 형님은 그럴 형편이 안 되시잖아요 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웃음이 말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걱정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부는 그 뜻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감사해요, 동서. 순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미는 흡족한 얼굴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순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프라이팬 손잡이를 쥔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순부는 천천히 힘을 풀었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게 편했습니다. 11시 반, 신우이 윤정아가 왔습니다. 과일 한 박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반겼습니다. 우리 정아 왔어? 어서 들어와. 정아가 부엌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형님, 또 혼자 다 하세요? 매년 이렇게 하시니 대단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점심이 차려질 때까지 정아는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한 번씩 터졌습니다. 정아가 시어머니한테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순부는 부엌 창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을 향한 것인지 확인하는 버릇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생긴 버릇인지 순분 자신도 몰랐습니다. 오후 12시가 넘었습니다. 제사 음식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탕국은 2시간을 끓였습니다. 저는 4가지를 부쳤습니다. 나물은 3가지를 무쳤습니다. 상에 올릴 과일도 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국자를 들어 탕국을 한 모금 맛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낫네. 그리고 나갔습니다. 작년보다 낫다는 말은 작년이 별로였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순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을 나가며 덧붙였습니다. 선미가 가져온 한우 제사상 가운데 올려야겠다. 제일 귀한 거니까. 순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탕국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뚝배기였습니다. 부엌에서 제사방까지는 10걸음 남짓이었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은 날은 그 10걸음이 길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릇을 옮기고 두 번째를 들었습니다. 전을 담은 넓은 접시였습니다. 두 손으로 들고 방향을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끝이 문턱에 걸렸습니다. 22년 동안 넘어온 문턱이었는데 오늘은 발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접시가 기울었습니다. 전 두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까스로 접시를 붙들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한쪽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기름이 마루에 번졌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순분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발이 잠깐 걸려서요. 시어머니가 나와 바닥을 봤습니다. 기름 얼룩을 봤습니다. 아이고, 기름이 다 배겠네.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해야지. 혀를 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순부는 행주를 가져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바닥을 문지르는 동안 허리가 다시 당겼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복이 부엌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제복은 막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 아내를 봤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앞치마에 기름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제복이 들고 있던 물잔을 순분에게 내밀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순분이 잠시 그 잔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제복이 먼저 무언가를 건네온 적이 없었습니다. 순분은 천천히 잔을 받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제복은 그 자리에 서서 아내가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거실에서 누군가 제복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요. 아버지가 할 말 있다고. 제복은 순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순분은 빈 잔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물 한 잔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눈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순분은 재빨리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금 울 수는 없었습니다. 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잔을 부엌 개수대에 내려놓고 찬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열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제복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사 다 끝나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순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집안일이겠거니 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그런 자리에 순분이 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순부는 남은 제사 음식을 마저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상을 차렸습니다. 탕국, 나물, 전, 과일, 포, 매와 갱. 22년 동안 같은 순서로 차려온 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미가 가져온 한우를 제사상 가운데에 올렸습니다. 상이 다 차려졌습니다. 순부는 뒤로 물러서서 상 전체를 한번 봤습니다. 빠진 것 없이 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이 상이 흐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순분이 지켜온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 상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뿌듯하다거나 다행이라거나 하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낯설었습니다. 22년 동안 봐온 상인데 오늘은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지 순부는 몰랐습니다. 방을 나오다 복도에서 제복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제복은 서 있었습니다. 제사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늘 보던 무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순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들 자리 잡아요. 이제 시작해야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분도 자리를 잡으러 갔습니다. 언제나처럼 가장 구석 자리였습니다. 제사는 오후 1시에 시작됐습니다. 방 안에 15명이 들어찼습니다. 좁았습니다.
향 연기가 천장 쪽으로 가늘게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 최점례가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뒤로 친척들이 차례로 섰습니다. 순부는 맨 끝이었습니다. 제사 순서는 22년 동안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그 다음 큰아들 제복, 그리고 친척 어른들 순서였습니다. 며느리들은 그 뒤였습니다. 순부는 항상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게 이상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한 순서가 됐습니다. 향 연기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순부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슬프다거나 무겁다거나 하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잠시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1년에 8번 이 냄새 앞에서만큼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절을 올렸습니다. 제복 차례가 됐습니다. 제복은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2번 절했습니다.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고개를 든 채로 멈췄습니다. 제사상 너머 벽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복은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순부는 봤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진 앞에서 저런 표정을 지은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미안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한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복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사가 이어졌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아이 하나가 지루한지 엄마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선미는 제사 내내 단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정화는 순서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잠깐 봤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순분 차례가 됐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잠깐 버텼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어 몸을 세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데 제복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복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손을 짚고 일어서는 걸 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 부엌에서 물잔을 건네던 것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순분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제사의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음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술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덕담을 한마디 했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선미가 시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정화가 친척 이모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간간히 났습니다. 그때 친척 이모 한 분이 순분을 봤습니다. 큰 며느리는 진짜 부지런해. 이 집 살림 혼자 다 하네. 순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모님. 이모가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형편이 넉넉했으면 이렇게 부지런하겠어? 웃음이 번졌습니다.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형편이 없으니 이렇게 사는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이모님. 맞는 말씀이에요. 순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모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미가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우 오늘 제사상에서 제일 잘 어울렸어요.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역시 좋은 건 달라. 선미야, 다음에도 이런 걸로 부탁해. 선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옆에서 정화도 거들었습니다. 진짜요. 제사상이 훨씬 풍성해 보였어요. 순부는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잔 표면에 닿아 있었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건지 이미 익숙해진 감각이 반응하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참아온 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복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방 안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그쪽을 봤습니다. 제복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에서 몸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제복아, 어디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복이 거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조용했습니다. 서랍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정화가 옆 사람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묻는 눈빛이었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10초쯤 지났습니다. 제복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제복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방 안 15명이 그를 봤습니다. 제복은 제사상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탕국, 나물, 전, 한우. 순분이 새벽부터 만든 것들과 선미가 사온 것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을 보는 눈이 아까 영정 사진을 보던 눈과 같았습니다. 제복의 시선이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순분이 거기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복은 그 손을 봤습니다. 22년 동안 봐온 손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손이 왜 저렇게 쥐어져 있는지 오늘은 모른 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복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그 목소리는 충분히 컸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복아,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제사 자리에서 제복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리려다 멈췄습니다. 제복의 손에 쥔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그가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볼륨을 끝까지 올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 상태가 선명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방에서 하는 말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당연히 부지런하기라도 해야지. 저 집 형편에 어딜 가겠니? 최점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복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동서박선미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웃고 있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큰형님이 하면 되죠. 저희는 제사비라도 많이 보태드려요.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해야죠. 선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 팔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파일이 이어졌습니다. 신우이 정화의 목소리였습니다. 친정이 그러니까 갈 데도 없잖아. 그냥 자기 팔자다 하고 사는 거죠. 정화가 숨을 삼켰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내려갔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제복이 휴대폰을 들어 방 안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파일 목록이 화면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일이 24개입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제사 때마다 하나씩 쌓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친척 이모가 시선을 창 밖으로 돌렸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온 젊은 친척 하나가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복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파일들을 어젯밤 처음 들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들었습니다. 제복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이런 건 또 어디서 녹음을 했니? 일단 제복아,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 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들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도로 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22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복이 방 안 사람들을 천천히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친척 이모, 선미, 정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차례로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석에 앉은 순분을 봤습니다. 순분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이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파일들이 어떻게 제복 손에 들어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알람을 맞추다 잠든 것이 생각났습니다. 화면을 끄지 않은 채로 잠들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제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서 22년 동안 제사를 지켜온 사람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혼자 부엌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허리 디스크 진통제를 먹고 전을 부친 사람입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삿날을 빠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방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선미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 집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복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작년보다는 낫네. 됐죠. 손이 빠르네. 살림 배우는 재산이야.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한마디씩 뱉을 때마다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복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들 있는데. 제복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다들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복의 시선이 다시 방 안 전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집안 평화를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가족이니까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복이 숨을 한번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알았습니다. 제가 침묵한 게 집안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집이 편한 대로 굴러가도록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서 순분이가 혼자 버티고 있었는데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어느 며느리가 이렇게 혼자 고생을 다해요? 정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미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제복이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4번째 파일입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순분의 목소리였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오늘도 잘 됐어. 스스로를 다독이는 소리였습니다. 3분이 넘는 파일이었습니다. 순분이 혼자 부엌에서 되뇌는 소리였습니다. 괜찮다고, 잘했다고, 오늘도 버텼다고. 방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척 이모가 손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제복이 파일을 껐습니다. 이 파일을 어젯밤 들었을 때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순분이가 왜 이걸 녹음했는지요. 제복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누군가한테 들려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는 거였습니다. 이게 내 착각이 아니라는 걸 혼자 증명하려는 거였습니다. 순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막으려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복이 천천히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분이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이 부엌 조리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리고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탕국을 끓이던 냄비, 전을 부치던 프라이팬, 나물을 무치던 그릇들, 기름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복이 그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을 들었습니다. 순분히 손목이 부어오를 때까지 부친 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제복아, 그건 쨍그랑. 프라이팬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기름이 번졌습니다. 방안이 정지했습니다. 제복이 나물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허리 진통제 먹고 묻힌 겁니다. 그릇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시금치와 도라지와 고사리가 흩어졌습니다. 정화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제복의 눈빛을 보고 도로 앉았습니다. 제복이 탕국 냄비를 들었습니다. 이건 새벽 3시간을 끓인 겁니다. 냄비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이 제정신이야. 조상님 제사상에. 제복은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사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상 가운데 놓인 한우 접시가 보였습니다. 선미가 들고 온 번쩍이는 접시였습니다. 모든 칭찬을 독차지했던 것이었습니다. 선미가 눈을 감았습니다. 제복이 그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정성이라고 하셨죠, 어머니. 한우 접시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방안이 다시 정지했습니다. 깨진 그릇 파편, 흩어진 음식, 쏟아진 국물이 바닥을 덮었습니다. 제복은 그 한가운데 섰습니다. 거칠게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이. 조상님께 이게 무슨 짓이야. 제복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직 드릴 말씀이 남았습니다. 깨진 그릇, 파편과 흩어진 음식 위로 뜨거운 김이 가늘게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15명이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제복이 바닥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점례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빛이 분노와 당혹감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누구도 이렇게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미는 남편 등 뒤로 몸을 반쯤 숨겼습니다. 새하얀 얼굴로 바닥만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어깨를 으쓱하며 한우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에 손을 얹고 제복을 바라봤습니다. 말리려는 것도 아니었고 거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제복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부엌에서 혼자 적은 것이었습니다. 파일을 들으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 줄씩 써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 완성된 종이였습니다. 펼쳤습니다.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순분 22년 가사노동 청구서. 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선미의 남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복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제사 8번입니다. 22년이면 176회입니다. 매 제사 준비 평균 12시간입니다. 최저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케이터링 업체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제복아, 가족끼리 이게 무슨... 제복이 계속했습니다. 명절 준비 연간 4번. 22년입니다. 시부모 병원 동행 22년치입니다. 집안 대소사 노동 22년치입니다.
12년 전 시아버지 수술비 870만 원. 이건 따로 적었습니다. 종이 맨 아래 숫자가 보였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미의 남편이 숫자를 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보가 가족이 가족한테 이게 무슨 청구서야.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거기에 무슨 돈을 따져. 제복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어머니.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순분이는 이 집 며느리이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22년 동안 이 집에서 순분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할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라는 역할, 친정 가난한 며느리라는 역할. 방 안의 숨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가 지켜본 22년입니다. 그리고 그 22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저도 같은 사람입니다. 순분의 눈에 뭔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고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눈끝이 뜨거워지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제복이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청구서 금액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순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복이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제사가 끝난 날 밤이었습니다. 순분이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혼자 다 하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했습니다. 어머니 눈치가 보였고 집안 분위기가 눈치 보였습니다. 말 대신 다른 걸 했습니다. 제복이 통장 사본을 들었습니다. 제 재산이 부모님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달 20만 원씩 넣었습니다. 22년입니다. 264개월입니다. 방안이 굳었습니다. 처음엔 미안해서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두려워서 계속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못 해줬으니까 이것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복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습니다. 통장 잔액이 읽혔습니다. 복리로 불어난 숫자였습니다. 264개월이 쌓인 숫자였습니다. 선미의 남편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통장 사본을 향했습니다. 제복이 그 눈빛들을 봤습니다. 지금 이 눈빛들 22년 동안 봐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달라지는 눈빛입니다. 선미 씨가 한우 상자 들고 왔을 때 달라지던 눈빛이고 수술비 누가 댔냐고 물을 때 달라지던 눈빛입니다.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집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당연히 부려먹어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제복이 순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받아.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순분이 그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통장을 받았습니다. 첫 장을 봤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순분. 세 글자였습니다. 이 집에서 22년 동안 큰 며느리라는 호칭으로만 불렸던 이름이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막으려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통장 위에 한 방울이 번졌습니다. 순분이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복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22년이나 늦었어. 그 말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정화가 시선을 창 밖으로 돌렸습니다. 아까까지 음식 이야기를 하던 입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친척 이모가 손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만 제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눈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같았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복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안 모든 시선이 제복에게로 쏠렸습니다. 오늘로 저희는 이 집 제사를 더 이상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복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야. 제복이 여동생을 봤습니다. 정화가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해라. 선미도 능력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능력으로 해드리면 됩니다. 정화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선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남이 제사를 안 지낸다고. 제복이 어머니를 마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22년 동안 장남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제사 지냈고, 모든 명절 챙겼고, 병원도 모셨고, 집안 대소사도 다 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게 뭡니까? 의무는 전부 장남한테, 대접은 전부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게 이 집 방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저도 이제 압니다. 그 방식 안에서 순분이가 22년을 버텼다는 걸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다. 말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제사상 위 향로에서 연기가 가늘게 올라갔습니다. 깨진 그릇 파편 위로 탕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순부는 통장을 두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춰 있었습니다. 울음이 지나간 자리에 다른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눌려있던 것이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복이 순분 옆에 섰습니다. 아내 곁에 서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 15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파편과 흩어진 음식이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사상은 엉망이었습니다. 한우 접시가 깨진 자리에 국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최점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보가 그래도 이건 집안 어른들하고 차근차근 얘기를 했어야지. 제복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한테는 왜 미리 말을 안 했어? 제복이 여동생을 봤습니다. 미리 말했으면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겠어.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에 손을 얹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방 안에서 가장 어른인 사람이었습니다. 제복을 보다가 순분을 봤습니다. 순분은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게 신호였습니다.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외투를 챙겼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아무도 순분한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음식 이야기를 하고 한우 칭찬을 하고 웃음 섞인 말을 던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시선을 피하며 나가고 있었습니다. 친척 이모가 마지막으로 나가며 한마디 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가족 일이잖아. 제복이 대답했습니다. 네, 잘 생각했습니다. 이모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미가 남편 팔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먼저 나갔습니다. 선미는 방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순분을 봤습니다. 순분도 선미를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선미가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 시어머니와 제복, 순분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아까보다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 집안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상을 내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방 안에 그 말이 떠 있었습니다. 사과였습니다. 아마도요. 그런데 잘못한 게 있으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순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이었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22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부는 그냥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들을 한번 봤습니다. 제복은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제복과 순분만 남았습니다. 제복이 순분 옆에 앉았습니다. 제사상을 사이에 두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엉망이 된 방을 바라봤습니다. 깨진 그릇, 흩어진 음식, 식어버린 탕국.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순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미리 만들었어요? 응. 어젯밤에. 왜 말 안 했어요? 말했으면 당신이 말렸을 것 같아서. 순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말렸을 겁니다. 괜찮다고 했을 겁니다. 22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통장은 언제부터요? 첫 제사 끝나고 다음 날. 순분이 무릎 위에 놓인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22년을 알고 있었던 거네요. 내가 힘들다는 거. 제복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말 못했어. 어머니 앞에서 말 한마디 못했어. 그게 나야. 두 사람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분이 통장 첫 장을 다시 폈습니다. 이름을 봤습니다. 나순분. 22년 동안 이 집에서 큰 며느리로만 불렸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아래 날짜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찍힌 날짜들이었습니다. 무서웠겠다. 순분이 말했습니다. 뭐가? 혼자 이거 하면서 말도 못하고. 제복이 순분을 봤습니다. 당신도 무서웠겠다. 그 파일들 혼자 만들면서. 순분이 잠깐 웃었습니다. 만들어진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피식하고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맞아요. 무서웠어요. 근데 안 만들면 내가 미친 것 같았어요. 내가 이상한 건지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건지 헷갈렸어요. 제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 22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 순간이 22년 중에 가장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복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일어나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분이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제복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쥐고 있었습니다. 꽉 쥐지 않았습니다. 놓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제복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골목에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낮고 희었습니다. 특별히 아름답지 않은 그냥 10월의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22년 동안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22년 동안의 침묵은 외면이었습니다.
지금 이 침묵은 그냥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낙엽 몇 장이 바닥에서 잠깐 떴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순분이 걸으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22년 동안 현관 앞에서 만들어온 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처음으로 풀리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제복은 그 웃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을 보며 걷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웃음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이유 없이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순부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 반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제삿날 다음 날은 늘 일찍 일어났습니다. 치울 게 남아 있었고, 정리할 게 남아 있었고,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순부는 한동안 천장을 봤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사상이 무너지던 소리, 깨진 그릇 파편, 제복의 목소리, 통장. 꿈 같기도 하고 꿈이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통장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냄비 뚜껑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순분이 일어나 나가보니 제복이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냄비 잡는 손이 어색했습니다. 국 짜드는 방법이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제복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일어났어? 네. 앉아. 순분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복이 된장국을 떠서 앞에 놓았습니다. 밥도 퍼서 놓았습니다. 수저를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국 간이 조금 밍밍했습니다. 제복이 소금을 더 넣었어야 했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별것 아닌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순분의 눈끝이 뜨거워졌습니다. 억지로 만든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순분 앞에 밥을 놓아줬습니다. 순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티나지 않게 닦았습니다. 제복이 못 본 척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복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제복아, 엄마다. 전화 좀 받아라. 그날 일은 엄마가 좀 심했다. 얘기 좀 하자. 순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다음 제사는 음식 안 해도 된다. 제복이 문자를 읽었습니다. 순분한테 보여줬습니다. 순분이 읽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제복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순분이 다시 문자를 받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안함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문자 한 통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순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요. 제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화한테서 제복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오빠, 나야. 잠깐 얘기 좀 해. 제복이 받았습니다. 정화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빠, 나 그날 파일 듣고 많이 생각했어. 내가 형님한테 너무 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 큰형님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네. 제복이 말했습니다. 그래. 형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직접 말하기가 좀 그래서 제복이 순분을 받습니다. 순분이 듣고 있었습니다. 직접 해. 나한테 전하지 말고. 전화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분이 제복을 받습니다. 들었어요? 응. 어떻게 할까요? 제복이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받아주고 싶으면 받아주고 아직 아니면 아닌 거야. 순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화가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파일 속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요. 제복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음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화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화야, 이번 제사를 준비 좀 해야겠다. 정화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남편 회사 행사가 있어서요.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선미한테 부탁해봐. 정화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전화가 어색하게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선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미야, 이번 제사 음식 좀. 선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배달시키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배달이 어딨어? 조상님 제사를 배달로 지내게. 선미가 말했습니다. 그럼 형님한테 부탁하시면 되지 않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76살의 손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뭘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 반죽을 해보려고 밀가루를 꺼냈습니다.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대충 넣었습니다. 묽었습니다. 다시 밀가루를 넣었습니다. 뻑뻑했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반죽을 부었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손등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뒤로 뺐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순분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 앞에서 멈췄습니다. 끊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끊었습니다. 세 번째에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순분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순분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늦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프라이팬 앞에 다시 섰습니다. 기름이 또 튀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허리가 불편했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부엌에 서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선미와 시동생 사이에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선미에게 요구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병원 동행, 집안 대소사 연락, 명절 준비. 전에는 순분이 하던 일들이었습니다. 선미가 시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직장인이야. 나한테 이걸 다 하라고? 시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혼자 하시게? 선미가 말했습니다. 형님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왜 해? 오빠가 빠졌잖아. 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왜 형님 대신 해야 해. 밤이 늦도록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 너머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분이 있을 때는 저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들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부는 그 시간에 동네 문화센터에 있었습니다. 아파 공예반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꽃 누르기를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형편 때문에, 시간 때문에, 눈치 때문에 미뤄온 것이었습니다. 등록하는 날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수업날 꽃잎을 배열하는 손이 어색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손이 따뜻하신 분이 잘하세요. 옆 사람이 웃었습니다. 순분도 웃었습니다. 만들어진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는 2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갔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충분히 쉬었습니다. 진통제를 끊은 게 3주가 됐습니다. 손가락 저림이 많이 줄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무리만 안 하시면 됩니다. 순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살. 22년 만에 처음으로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순부는 아파 공예반에서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들꽃 여러 송이를 납작하게 눌러 액자 안에 배열한 것이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꽃잎 하나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비뚤어진 꽃잎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져오는 날 제복이 받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만든 거요. 제복이 한참 받습니다. 잘 됐네. 순분이 웃었습니다. 제복이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못을 찾고 망치를 찾아서 직접 걸었습니다. 조금 삐뚤게 걸렸습니다. 제복이 2번 고쳐 달았습니다. 그래도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제복이 한 발 물러서서 봤습니다. 좀 기울었는데 순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2 사람이 나란히 액자를 봤습니다. 비뚤어진 꽃잎이 있는 액자였습니다. 약간 기울어진 채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실벽에 걸린 첫 번째 순분의 것이었습니다. 정화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형님, 저예요.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파일 속에 제 목소리 들었을 때 진짜 부끄러웠어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형님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건 형님 마음이에요. 순분이 문자를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제복한테 보여줬습니다. 제복이 읽고 순분을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분이 답장을 썼습니다. 정화 씨, 문자 고마워요. 당장 괜찮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받았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정화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해요, 형님. 순분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22년이 문자 몇 통으로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요. 시어머니가 찾아온 건 2달 반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에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보니 반찬통이었습니다. 제복이 인터폰 앞에 섰습니다. 순분을 봤습니다. 순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복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며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들꽃이 눌려있는 액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그걸 봤습니다. 이게 뭐야? 순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깍두기 담갔다.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순분이 반찬통을 받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깍두기였습니다. 붉은 빛이 선명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내가 한 말들 있잖아. 파일에 있던 거.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어. 순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변명이겠지. 그런데 진짜 그게 잘못인 줄을 몰랐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더 나쁜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는 않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평생 이 집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말해온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순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순분을 봤습니다. 22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섭섭하다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그것도 제 잘못이에요. 시어머니가 눈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돼요. 저도 말할게요. 어머니도 들어주세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뭔가를 피하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시작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갈게.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깍두기 맛있게 먹어. 문이 닫혔습니다. 제복이 순분 옆에 섰습니다. 괜찮아? 순분이 반찬통을 받습니다. 네. 그 대답이 진심이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2년이 하루아침에 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무언가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것으로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순분이 밥을 차렸습니다. 잡채였습니다. 잘 보이려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고 싶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고 간 깍두기를 꺼냈습니다. 한 조각 먹어봤습니다. 간이 잘 됐습니다. 제복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식탁을 보고 말했습니다. 잡채네. 네. 제복이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순분이 밥을 먹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깍두기를 집어 제복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담근 거예요. 제복이 깍두기를 받습니다. 한 조각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네. 두 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비췄습니다. 비뚤어진 꽃잎이 있는 액자였습니다. 노을빛을 받으니 꽃 색깔이 달라 보였습니다. 순분이 그 액자를 봤습니다. 다음 달에는 다른 꽃으로 만들어 볼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꽃이 좋을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계절마다 어울리는 꽃이 다르다고요. 지금은 겨울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겨울에 어울리는 꽃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복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더 먹을래? 순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복이 밥을 더 퍼서 줬습니다. 어색했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라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순분이 받았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밥을 더 줬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2년 동안 받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순분이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 노을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특별히 아름답지 않은 그냥 11월의 저녁이었습니다. 반찬통에 깍두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액자 속 꽃잎이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었습니다. 밥을 더 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 순분이 멈췄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순분이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만들어진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22년 동안 현관 앞에서, 제사상 앞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만들어온 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서 나온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복은 그 웃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깍두기를 짚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웃음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나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이유 없이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오늘 순분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순분을 위한 응원 댓글 순분아 고생했다라고 꼭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